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인사 1,000명 피눈물 흘리고 있다. 정말 이건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이 20일이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이 이제 10일째 됐어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윤핵관들, 정권 중심 세력들은 이 열흘을 되돌아봐야 돼. 앞으로 어떻게 정권을 유지해서 임기 5년을 마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하고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절대적으로 불행해질 것이다. 이건 정말 40년 정치부 기자의 촉이 아니라, 단순한 촉이 아니라 이건 확신이다. 윤칼세 생강님 감사드립니다. 진실과 정의의 수호자 윤창중 대표님 응원합니다. 예.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 말씀드렸죠. 지금 대선 때 중도 좌파 어쩌고 하면서 그거 했던 거? 인수위에서 무슨 2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게 뭐예요? 국정 목표가 국익, 공정, 상식, 실용, 이런 개떡 같은 소리, 이거 전면 철회해야 돼. 광주 내려가서 5.18 타령하면 할수록 정권 유지가 어렵다. 네? 지금 보수우파 핵심 세력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네? 지금 여러분, 5.18 광주행을 내려갔는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그 일단의 이른바 70대 80대의 대한민국 자칭 보수우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로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계세요. 아무 소리도 안 해. 네? 그 사람들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을 찍어야만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수박 보수들이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해. 이 수박 보수들이 그동안
안보니 뭐 국익이니 뭐 애국이니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니 그 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야. 나라를 위한 게 아니야. 응? 자신들의 권력과 이득을 위해서 해왔던 일종의 처세주의, 기회주의라는 것이 그대로 입증이 되는 거야.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수박 보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행위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까지도 허물 수 있는 이 위험한 광주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와 배경,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김무성과의 연계성이 있는 거야. 네? 김무성이가 태극기 세력 안에 숨겨놓은 똘마니들이 대부분 수박보수 그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김무성의 똘마니들이. 러브차윤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충격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요. 태극기 집회에서 보수 우파 임내하면서 떠들어댔던 그 자들이 김무성과 구체적으로 야합했다는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가 갖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 반드시 공개할 거예요. 이른바 태극기 연단에 섰던, 태극기 집회 연단에 섰던 자칭 보수 우파 그 지도자들이란 인간들이 김무성과 어떤 연계를 하면서 어떻게 태극기 세력을 기만해 왔는지를 내가 입증해 줄 수 있는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인물을 거명하면서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가 제시할 수 있어요. 바로 그 김무성.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확정됐다. 어떤 재평가도 용서할 수 없다고 떠드는 게 김무성이에요. 권성동, 장제원, 네? 그게 누구야? 김무성 똘만이 아니야. 탄핵 주도 세력. 이준석도 마찬가지지. 공통된 의견인 거야.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5.18까지 간 거예요. 이게 필연적이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집권하고 열흘이 됐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우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좌파의 대한민국 공세, 반대한민국적인 그 좌파 세력을 때려잡고 대한민국을 지키려 했던 핵심 인물들, 그 핵심 인물들이 천여 명이야. 그들이 아직도 감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게. 네? 조선일보 사설에서 거론된 팩트예요.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거나 또는 이명박 정권에 참여했던 1급 이상 천여 명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박영수
특검 기간 동안에 1000여 명이 조사를 받았고 200여 명이 구속을 당했다. 200여 명이 구속을 당해서 받은 징역이 100년이라 100년.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인권을 고창하면서 지금 자신의 손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 의해서 네? 감옥에 갇혀있는 200여 명의 구속자 그리고 1000여 명의 그 피해자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없다 이거야. 이명박 대통령 국정원장, 원세훈 원장 그리고 박 대통령 국정원장 3명 모조리 지금 감옥에 있다. 그리고 국정원 간부들. 국정원 간부라는 간부는 거의 예외가 없이 전부 지금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간곡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들을 빨리 풀어줘야만 보수 우파가 탄압할 것이다. 네? 첫째, 자신의 손으로 조사와 수사를 받아가지고 그 와중에서 자살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지나갈 수 있겠냐 이거야. 네? 이재수 장군 그 가족들은 지금도 피눈물 흘리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윤석열 정권이 정권 초반에 반드시 풀어야 될 거예요. 최소한 이런 것이라만이라도 해준다면 정말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나의 인식을 난 바꾸기에 노력할 거예요. 문재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을 사실상 무력화했어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버렸어.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간첩을 잡아온 전문 대공수사기관인 국정원을 완전히 거세시켜버린 거예요. 국정원을 뼈만 남겨놨어. 이른바 형해화시켜버렸어. 사실상 흥신소급으로 전락시켜버렸어. 국정원 앞마당에 원훈석을 간첩 신형복채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국정원장 박지원이가 버젓이 원훈석을 교체해버렸어.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국정원에 가서 그 국정원 원훈석을 교체해야 돼. 이건 보수 우파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이거야. 보수 인사 1천여 명 그 피눈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닦아줘야 한다 이거야. 국정원을 완전히 원상 회복시켜야 되고 국정원장 4명 전직 국정원장 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해야 한다는 거지. 심지어 최순실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선정을 베풀어야 돼. 최성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내는 그 옥중 편지를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네, 옥중 편지. 참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곁에 없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시고 국민들의 기억에 오래 남으셨을 텐데 죄스러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딸 유라가 자기가 말을 안 탔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에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자, 대통령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아이의 승마가 한 국회의원의 선동과 거짓으로 좌절과 절망을 겪게 하였고 온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이야,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판에 저랑 박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엮어 뇌물죄로 기소한 그 당시 수사팀들도 누구 말하는 윤석열이야. 이제 박 대통령님의 그 모습에서 취임식에 참석했던 그 모습을 말하는 거지.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최서원 드림에 참 정말 감동적이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백악관 문재인 버렸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 날 문재인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물고 늘어진 게 우리 조마이 뉴스입니다. 네? 어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바이든 대통령 한국 방문을 이틀 앞두고, 불과 이틀 앞두고요, 문재인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22일 회동을 전면 부인하고 회동 계획을 문재인을 대북 특사로 보낼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어요. 정말 저는 이 보도를 보고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저 윤석열 대통령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모르고 있을 때에 제가 나서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문재인이가 상황이 되고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다.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치명타를 날리게 된다. 좌파가 총결집해가지고 문재인이가 평산에서 상황 차린다. 하루도 안 빠지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전달이 된 거죠. 네? 만약에 문재인이가 바이든의 대북 특사로 만약에 평양에 간다면 문재인, 김정은이가 한 팀이 돼가지고 완전히 윤석열을 올가미에 집어넣어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북한이 박 대통령 탄핵 때 전면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제2의 탄핵이 나온다. 예?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이간질에 성공해가지고
한미 동맹이 완전히 파국으로 시작이 된다. 자, 그런데 어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왜 갑자기 전면 부인을 했느냐. 그걸 잘 봐야 돼. 조선일보 사설에서 보니까 문재인 쪽에서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 뻥뻥을 친 거다라는 식으로 사설을 썼더라고. 그건 천만의 말씀이야. 그건 정말 일방적인 진영 논리야. 이건 뭐냐? 제가 설명을 할게요.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을 때, 네? 바이든이 서울에 온다면 바이든과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 틀림없는 팩트인 거야. 틀림없는 팩트예요. 합의를 한 거야. 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가 얘기할게. 윤창중이가 보수 우파주의자지만 감정을 빼고 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팩트를 냉철하게 봐야 돼. 이건 바이든하고 문재인 청와대하고 잠정 합의를 한 거야. 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22일 만나겠다는 날짜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세력이 정말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선동 조작하는 건 선수라고 하지만 명색이 한미 관계에서 협의도 하지 않았는데 협의했다고 나올 그 가능성은 1%가 없는 거예요. 윤건영이가 뭐라 했느냐? 협의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부인한 것도 사실이다. 네? 이건 뭐냐?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의 그 브리핑 내용을 그 행간을 읽어봐야 돼. 행간을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종편이나 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공부가 안 돼 있어, 근본적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현재로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없다. 현재로서. 영어로 원문이 뭐냐면 at this time이야. at this time.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야.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만날 계획을 논의해서 합의는 했지만 그것을 백지화 철회했다는 의미죠.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에는 원래 만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어찌됐든 만날 수 없게 됐다는 의교적 표현인 거야. 의교적 표현. 이건 자로 잰 듯이 말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없다. 또 기자가 물었어요. 한미 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나는 그런 어떤 논의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논의를
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 어떤 논의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 이건 문재인 쪽에도 해명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지.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그런데 나 말고 딴 채널과 논의했는지 모르겠다 이 뉘앙스거든. 응? 네. 이건 했다는 이야기야. 했다는 얘기고 문재인 쪽에서 22일까지 날짜를 박은 것을 보면 만나기로 한 거야. 그런데 만나기로 했는데 윤석열 쪽에서 뒤늦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일인가를 뒤늦게 깨닫고 미국 쪽에 설득하고 항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네? 지금 보면 설리반 보좌관의 이 행간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바이든 쪽에서 먼저 제안했다. 미국 쪽에서. 이게 첫 번째 이 기사가 나왔을 때의 청와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 자세히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제 설리반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그 다음 직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 고위 관계자는 방금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면담은 안 하기로 최종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22일 날 잠정적으로 만나자고 했는데 한국 쪽에서 윤석열 쪽과 대통령실 그리고 외교부 그다음에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미국 쪽에서 이거 그만하자 진행하지 말자라고 일방적으로 문재인 쪽에 양해를 구하면서 취소를 요청해 온 거예요. 딱 이렇게 된 거네. 문재인 쪽이 사기꾼들의 집합체라고 하지만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 고위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을 개인적 비공식으로 만나고 싶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희망에 따른 미국 쪽 제안으로 최근까지 두 분의 만남을 조율해 왔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만남인가를 윤석열 쪽 이른바 윤핵관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한심한 거예요. 뭘 하겠느냐. 태영호 의원이 조금 이따 태영호 의원 이야기 할 거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어가기 차원에서 문재인을 특사로 대북 특사로 보낼 용의가 없느냐 긍정적으로 이걸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태영호가 군불 떼고 나온 거야. 총 떼고 나오니까 권영세가 뭐라고 했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 정말 한심한 소리지. 네? 정말 한심한 소리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게 뭐냐면 어제 말이죠.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이 연세대학교로 넘어갔잖아요.
그 첫 번째 도서관장이 누구냐면 문정인이냐, 문정인. 그 김대중 도서관에서 어제 김대중 씨가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하니까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가 6.29 선언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 그 분위기로 막 거침없이 흘러가니까 당시 미국 상원 의원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군부 출신이 절대 군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도록 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2장짜리 친서가 있었다고 공개한 거야. 네?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야. 지금 좌파들이 반미 떠들지만 김대중이야말로 이건 완전히 진보주의자야. 그건 사실은. 응? 1987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 바이든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청와대에 가서 김대중하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가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래가지고 김대중 이 양반이 수프 먹다가 흘린 그 넥타이를 달라고 한 게 김대중이야.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문재인을 만나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그 보도, 그 문재인 쪽 주장이 나는 맞다고 봐. 윤석열 대통령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어? 이 사람들 완전히 아마추어야. 아니 지금 그 안에서 그런 전략적 외교를 해본 경험이 누가 있냐고 지금. 응? 지금 비서실장이 김대기야. 경제관료야. 지금 청와대는 완전 핫바지야. 거기에 검사 출신이 다 들어가 있어 지금. 대통령실, 자꾸 청와대 그러는데 대통령실의 안고 보직은 완전히 검사나 수사관이 장악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딱 맞는 거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데 지금 청와대 그 좋은 본관 집무실 놔두고 지금 용산 그 비좁아 터진 데에서 정상회담 한대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ICBM에 발사하고 핵무기 실험하면 지하 2층 3층 국가위기관리실에 내려와가지고 한미 정상이 그 비좁아 터진 데에서 공동으로 한미연합군 그 지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정말 그리고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 만난 날 한미 소위 말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국빈 만찬을 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대요. 국립중앙박물관 21일 하루를 휴관한다. 휴관. 네? 박물관이 뭐야? 그림, 회화, 미술품, 국가 이 소위 말하는 문화재 그거 놓고서 거기서 밥 먹는다는 거 아니야. 이게 정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청와대를 더 이상 못 돌아가게 문화재를 등록한다는 거죠. 문화재 등록.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수집에 가가지고, 용산 국수집에 가가지고 5,000원짜리 잔치국수를 먹었어요. 야, 그 서민적인 거 아니야? 그 좋은 거 아니야? 작은 소망님,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에? 이게 말이야. 대통령이, 지금 뭐 김대기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김성환 모조리 데리고 와가지고 용산 그 허름한 국수집 가가지고 5,000원짜리 국수 먹었어. 그때 만에 어떤 미친놈이 수류탄이라도 하나 던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3명이 같이 앉아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보면서 국수 먹는가 국수. 대통령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이른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권 초반, 정권 초반에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으로서의 위엄을 갖추는 거야. 권위를. 이건 권위주의와 상관없는 거야. Looking like the president. 대통령처럼 보여야 돼. 근데 무슨 뭐 광장시장 돌아다니고 야, 서민적이야? 이거 완전 내가 볼 때는 싸구려 3.6 대중연합주의지. 포퓰리즘. 그리고 빵집 가서 빵 사고. 이게 권위 타파가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정말. 응? 역시 역시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권위주의와 권위가 없는 거와는 달라. 자, 4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준석 때린 김부선의 전 남자예요. 자, 여러분. 어제 참 내 이 보도를 보면서, 네? 참 이런 나라에 참 살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뭐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지금 이준석이가 윤희숙이 공천 안 주고 짓밟아 버리고 이러더니 지금 인천 계양에 간 그 이재명이 떨어뜨린다고 이재명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때 이재명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을 그냥 물고 늘어진 거야. 이준석 대표는 참 말이 많더라.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하더라. 그 아주 이재명 특유의 그 이구적거리는 화법이잖아요. 본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나 먼저 하고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 아니냐. 내 눈에 들보도 좀 보고 남의 티끌을 지적하는 게 좋겠다. 민주당의 성상납 의혹 그런 것이 있었다면 당이 해체됐을 것이다. 아니, 이거 완전히 코미디 아니에요?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지방선거가 열흘 남았는데 이준석 성상납 의혹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대로 맞추면 그대로 적중한 거죠. 네? 두고 보세요. 이거 절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
아니, 그렇게 말하는 이재명은 또 뭔데? 그렇게 말하는 이재명은 이른바 김부선 스캔들, 이른바 쩐명이잖아. 쩐명이. 하하하. 어? 쩐명이의 형수 쌍욕에 어? 아니, 이재명이가 이준석이의 성상납 의혹을 물고 뜯어질 수가 있나? 대한민국에서? 나는 정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망한 게 정치인 때문이냐, 국민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냐. 저는 50대 50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집권당에서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뽑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첫째. 두 번째, 보수를 완전히 난도질해버린, 그야말로 시켜버린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출신을 명색이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명색이 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만든다는 게 그게 코미디 아니에요? 이 책임이 누구냐? 이 책임이 나는 국민의 책임이 있다고 봐요. 국민이 정치인 욕하기 전에 정말 반성해야 한다. 네? 시시비비를 가려서 퇴출을 시켜야지, 퇴출을. 네? 참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재명 찍는 일은 없었을 거야. 윤석열이가 아무리 미워도 이재명 찍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 단계가 있는 거 아니야. 단계가. 지금 소위 말하는 이재명을 환호하는 개딸들. 그 개딸들이 이게 뭐냐면 페미니즘 이거거든.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종족들이잖아. 이른바 김혜경 여사 졸도 사건, 졸도 의혹 사건. 그러면서도 페미니즘이라는 거 아니야. 개딸들. 페미니즘이죠.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최강욱이 뭐 조지고 이재명 조지고 무슨 박주환이죠. 이 조졌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말이죠. 민주당사 앞에서 박지원 퇴출 촉구 집회가 열린다. 네? 나는 정말 인천 계양 국민들의 수준을 이번에 한번 똑똑히 보겠어요. 어제 이재명이가 어제 그저께 밤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그 선거운동원 지지자 일행이 시장으로 들어가니까 그 시장을 통과하려고 하는 어떤 차가 막혀서 못 갔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뭐 엄청난 욕을 한 것도 아니야.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그 차를 쫓아가가지고 그 욕한 시민 차 창문을 두드리면서 이거 당신 나한테 욕하면 범죄다. 조심하라고 그랬어. 자, 이게 뭐냐면 인격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지. 지금 쫓기고 있다는 거야. 지금 완전히 신경과민인 거야.
예, 지금 쫓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고 이 얘기 빠질 뻔했네. 이재명이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부결해야 한다. 인주를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한덕수 부결을 하면 안 된다. 부적격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첫 출발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인준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가 살려고 윤석열한테 아부하는 거지. 지가 살려고.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를 부결시키더라도 나는 반대했었다라고 지금 윤석열한테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한 거야. 나는 이게 이재명이 보면 참 대단한 선수야.